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의뢰반환이 벌써 30화 진행입니다. 저희가 그 농협 하나로마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다루겠다라고 예고했던 거는 그 전에 이제 하남시 대형마트 문제로 5개의 대형마트 문제가 마트의 백화점이니 이런 문제들을 저희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네. 근데 6번째로 지금 8월 달에 하나로마트가 들어간단 말입니다. 네. 근데 그거를 대응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하나로 농협의 문제, 하나로마트의 문제가 아니라 농협의 문제가 지금 실체적으로 이렇게 드러났는데 농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남시 인구 30만 도시에 지금 5개 대형마트가 들어와 있는데 농협이 또 뛰어들어요. 6번째로. 그럼 인구 30만 도시에 이건 해도 너무한다. 그래서 이제 농협을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방송을 5회에 거쳐서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농협 하나로마트가 어떻게 탄생을 하게 됐고, 농협 하나로마트와 농협 유통의 존재 이유가 과연 있는 것이냐 하는 그 이슈를 다뤄보고, 두 번째 방송에서는 하나로 유통, 그 농협 경제지주를 밑에 있는 농협 유통, 그 밑에 있는 하나로 유통이 골목 상권을 무차별하게 이제 침투하는 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세 번째는 공정거래법에 적용을 받지 않아요, 농협은. 그래서 그 법이, 공정거래법이 어떻게 바뀌었고, 어떻게 이렇게 피해 나가게 됐는지, 이걸 다뤄보고, 네 번째는 유통법. 유통법도 적용을 안 받습니다, 많은 부분에. 그런 부분의 문제를 짚어보고, 마지막 5번째 방송으로는 이런 법들을 농협이 다 빠져나가게 되는데, 여기에는 중앙부처 공무원들과 지자체 공무원들, 제가 보기엔 직무유기성 어떤 그런 그 행정처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까지 해서 5번에 나눠갖고 좀 방송을 해볼까. 자, 그러면은 어떻게 출발을 했고, 농협은 상당히 이제 좋은 의미로 출발을 한 것 같은데, 그래서 변천 과정을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농협이라는 조직은 이제 우리 그 58년도에 법정단체로 이제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서 설립이 됐어요. 소장님, 법정단체가 뭔지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법정단체는 어떤 단체가 설립하기 위해서 개별법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은행이 존재하기 위해서 한국은행법이 존재하듯이 농협이라는 단체가 존재하기 위해서 농업협동조합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설립된 것이 농협이고, KBS는 KBS 법이 있고 뭐 이런 거와 똑같은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이제 그 농협이 58년도에 설립된 이후에 95년도에 농협 유통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농협 유통이 97년도에 저희들이 유통법이 개정되면서 그 다음 해에 농협 양재동 하나로 클럽이 개정이 됐고요. 유통법하고 같이 맞춰갖고 저기 만든 거네요. 법 개정, 그 1년 만이니까 97년도에 개정했고 98년도에 만들어졌으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개정되자마자 땅 사고 뭐 건물 짓고 그러는데 적어도 똑같은 짓을 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12년도에 우리 이제 농협의 그 신경분리라는 사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농협 중앙회가 있고 그 밑에 지주회사가 2개가 설립됩니다. 농업 금융지주, 금융지주. 또 하나가 이제 농협 그 경제지주 이렇게 설립이 됐는데 그래서 지금 농업 금융지주 밑에는 뭐 농협은행부터 뭐 보험 뭐 쭉 금융기관들이 있고 농협지주 밑에는 그 지금 16개 자회사가 있어요. 16개가 있습니까? 남해화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농협 경제지주의 자회사로 되어 있는데 이때 농협 경제지주가 설립이 될 때 정부에서 5조 지원을 받았어요. 술 받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공짜로 그 5조 원이라는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이 돈을 줬어요. 몇 년도 얘기입니까? 5조 2012년도 농협 경제지주라는 회사가 생겼는데 농협 경제지주의 홈페이지를 뒤져보면 여기는 설립 목적이 있어요. 설립 목적이 뭐냐면 농가 소득 5천만 원 달성을 목표로 사업을 하겠다. 그리고 이제 농산물의 생산, 유통, 가공, 판매 뭐 이런 모든 일련의 스펙트럼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16개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농가 소득 5천만 원이라고 하면 우리 농가가 지금 전 인구의 한 3% 정도 되나요 지금? 4.5% 정도 됩니까? 4.7%, 8% 정도 됩니다. 그럼 4.7%가 5천만 원이 된다라고 하면 그 정도는 충분히 농민들 지금 잘 사지 않습니까? 이 소상공인 비해서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정도는 됐다라고 지금 봐야 되나요? 안 봐야 되나요? 이거? 뭐- 농협경제주주가 이제 어찌됐든 간에 16개의 자회사를 보유하게 됐고 네. 또 유통부문 매출액은 대기업보다 훨씬 지금 큰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대형마트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네. 알고 있는 게 이마트, 롯데, 예, 롯데. 뭐, 네. 뭐 이런 건데 네. 이런데 매출액보다 제일 큽니다. 제일 큽니다. 제일 큰데 농협이. 지금 저희들이 이제 문제점을 좀 발견한 게 네. 그런 대형마트들에게 농민들 보호와 우리 농산물 보호를 위해서 네. 정부가 돈도 5조씩이나 주고 네. 그걸 키우라고 줬는데 네. 근데 마이너스라는 게 네. 우리 마이너스가 된다 하더라도 농민들을 위해서 그게 마이너스 된다면 뭐 소상공인 입장에서 할 말이 없으시겠죠. 그렇지만 예? 이제 그 우리가 분석을 하다 보니까 좀 소장님께서 뭐 그렇죠. 네. 이게 뭐 예. 뭐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 비용으로 이게 마이너스 손실이 처리가 그러니까 됐다면 농민들 위해서 뭐, 그랬다 하면 네. 이해를 한다니까 아니까 어느 정도는 방송 주제가 어느 정도는 네. 그렇죠. 네, 어느 100%는 정도는. 아니지만 현재 재무 상태도 문제가 되고 네. 농협 내에서 판매되는 것도 지금 문제가 돼서 네. 구체적으로 얼마나 마이너스가 되고 있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상세하게 재무 상태를 한번 얘기를 해주십시오. 이게 이제 2018년도 말에 네. 농협 경제지주가 여기도 이제 회계 감사를 받아야 돼요. 주식회사기 때문에 예, 예. 주식회사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회계 감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 이제 거기 재무제표를 연결 재무제표를 봤더니 예. 자산 총액이 2018년 말 현재 12조 7천억, 연결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이 11조 9천억. 예. 근데 당기 순손실이 700억 정도. 여기 당기 이거는 이제 순손실한 게 1년 동안의 손실 보내기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몇 군데 회사가 그렇다는 거죠, 이게? 그 아까 이제 16개 6개 자회사들이? 자회사를 예. 그 이제 연결 재무제표라고 해서 개별 기업들의 재무제표를 다 합쳐놓은 합친 거? 거죠. 예, 예. 그게 이제 700억 손실인데 네, 다음 이어서 저희들이 이제 관심이 있는 부분은 네. 농협 유통 부분이죠. 우리가 소상공인 골목 상권 침투되는 부분.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농협 유통 부분에는 어떤 회사들이 있냐면 예. 신촌에 있는 농협 하나로 유통, 양재동에 있는 농협 유통, 이게 전부 다 별도 법인입니다. 아, 별도입니까? 네, 청주시에 있는 농협 충북유통, 예. 부산에 있는 농협 부산 경남유통, 대전에 농협 대전유통, 이렇게 네. 5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통 부분만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예. 5개 있는 네. 요 농협 유통에 예. 2018년 말 현재 자산 총액을 합쳐봤더니 1877억. 예. 그 매출액은 1조 2664억. 예. 당기순이익은 예. 28억. 좀 전에 말씀 잘 넣어드렸습니다. 농협 유통이 예. 양재동에 있는 농협 유통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양재동이요? 예, 양재동에 있는 예, 유통이 예. 매출액이 1조 2천억 정도인데 당기순이익이 28억. 나머지들은 뭐 당기순이익이 뭐 5억, 4억 뭐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예. 농협 유통 홈페이지, 그러니까 양재동에 있는 예. 그 농협 유통입니다. 예. 여기 재무제표를 회사에 들어가서 홈페이지 들어가서 들어가 봤더니 예. 재무제표가 공시가 돼 있는데, 그러니까 대차대조표, 이건 이제 예. 요즘 말로는 재무상태표라고 합니다. 재무상태표? 네, 그러니까 대차대조표. 이건 공시가 돼 있는데 예. 손익계산서는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제가 금융감독원의 그 다트 시스템, 예. 그걸 쫓아가서 이 자료를 찾아본 겁니다. 그럼 양재동 농협유통 홈페이지에 손익계산서를 이게 발표를 안 한 이유가 뭘까요, 이게? 그거 저한테 물으시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쪽팔린 거죠. 그 옆에 예. 코스트코 있지 않습니까? 예. 코스트코는 회장이 얼마 전에 뭐 눈물이 한국만 난다고? 생각하면 눈물만 난다 했는데 예. 그 옆에서 장사하는 눈물이 난 이유가 뭘까요, 근데? 장사 잘 되니까. 너무 잘 돼서. 너무 잘 돼서. 장사. 코스트코 예. 전 세계 1등입니다. 아, 거기가요? 네, 그럼 매출 양재동, 양재유통, 거기는 뭐 재무제표로 발표를 못할 정도로 장사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까? 비교되니까는 못한 거 아닐까요? 아, 비교를 네. 이제 비교가 되니까. 응? 매출액도 1조 2,664억? 네. 그러니까 이게 네. 매출액이 1조 2천억인데 네. 벌은 돈이 28억이라는 거예요. 뭐 이것까지 말씀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직원들 네. 일단 기본 자세가 안 돼 있고 기본 자세가. 도덕성도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도덕성. 네. 저는 이제 그 적자를 본 이유가 네. 적자를 내야 정부 지원이 나온다 판단하는 것 같아요. 설마 그러겠습니까? 그래도 농협 직원인데. 소장님 생각 어떠신가요? 그건? 이론적으로 보자면 네. 그 목표
합치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어떤 조직이 있는데 이 조직이 가려고 그러는 방향이 있어요. 예. 이 방향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예. 그 안에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딴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 예. 그럼 배가 잘못하다가 산으로 올라가죠. 예. 그렇죠. 지금 여기 매출액 1조 2천억 수준에서 예. 28억 당기 순이익이 난다는 거는 예. 상식선에서 이해가 얘기가 안 안 되죠. 됩니다. 네. 자, 농산물을 비싸게 사서 예. 싸게 파니까 예. 그만큼 이익이 날 수 없다. 없다. 이런 아. 주장을 하잖아요. 지금. 그렇게 주장을 예. 하고 있죠. 예. 그러나 지금 대형마트들, 이마트나 롯데 같은 이런 대형마트들은 산지에 직거래 계약을 해요. 아, 그러니까 직거래 어느 정도의 계약입니까? 계약 재배를 통한 약정 매입을 해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농가가 오히려 안정이 되는데 예. 그러니까 농민들이 뭐 이런 뭐 전체는 그렇지 않겠지만 예. 제일 좋은 물건은 대형마트에다가 좋은 가격을 받기 위해서 그쪽에 출하를 하고 예. 또 좀 떨어지는 건 농협이니까 좀 가려서 농협에 출하를 시키고. 그러면 농협이 실질적으로 이 일을 해야 되는데 대형마트들이 그렇죠. 예.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까 그 홈페이지에 경제지주에 뭐 5천만 원 네. 농민들 소득을 위해서 뛴다고 했는데 네. 실질적으로 그 안정적인 소득을 지금 역할을 하는 거는 오히려 대형마트다. 그럼 농민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그 농협 유통에 대한 그 생각들.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제가 네. 이제 통화한 내용들은 일종의 보험이에요. 보험. 네, 어떤 보험이냐면 네. 상품이 이제 공장에서 찍어서 나오는 공산품과 같이 일률적이지 않고 예. 이제 농사를 하다 보면 예. 좋은 놈도 있고 A급, 뭐 특급, 뭐 상중하 이렇게 나누는데 중짜리를 상해 가격으로 받기 위한 보험을 들어놓는 게 농협이에요. 예, 그런 뭐 기준이나 이런 게 없습니까? 뭐는 어떻게 팔아야 되고 뭐는 뭘 해야 된다. 네. 이런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기준을 찾아보려면 예. 정관을 찾아봐야 돼요. 정관을. 아. 그래서 정관에 예. 규정된 사업 목적이 유배가 되는지를 알아봐야 되는데 예. 저희들이 그 농협 정관을 예. 요청한 지가 꽤 오래됐어요. 예. 안 줘요, 여지껏. 아, 그래서 농협 정관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외국 농산물을 취급하는 것이 예. 여기 설립 목적에 예. 위배됐는지 안 했는지 그 정관이 없어서 아직 판단을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소장님. 네. 농협 경제지주가 존재 이유가 네. 예?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근본적으로 이거는 뭐 재검토를 하든 뭘 하든 법을 제정을 하든 근본적인 그 뭐 해결할 방안이 없을까요? 이게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예. 어떤 주식회사를 설립을 하는데 예. 정부가 5조 원이라는 돈을 공짜로 준다? 예.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일반적인 일반적인 정. 자 그렇다면 예. 농어민의 예. 안정적인 소득 보장이 기본적인 목표입니다. 그러면 이건 이제 공적 기능이에요. 예. 이런 기능을 제대로 수행을 하라고 예. 5조 원이나 되는 정부 돈을 공짜로 준 겁니다. 안정적인 소득. 예. 농업을 하다 보면 이게 뭐 비도 오고 홍수도 나고 가뭄도 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만약에 지금 농협이 예. 스팟마켓에서 지금처럼 가서 산지에서 물건이 있는 대로 사게 되면 어떤 해는 부풀었다가 어떤 해는 거지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해 준다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얘기예요. 네. 어떤 해는 부풀었다가 어떤 해는 마이너스가 나오고 이런 거 아니고 그러면 이마트나 이런 데들은 훨씬 잘하는 거죠. 아, 좋네. 그 다음에 농민들도 상당 부분 제가 듣기에는 불만의 소리가 굉장히 높아요. 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예. 자 그러면 농협은 농민들의 소득을 보장해 주면서 소비자들한테는 양질의 상품을 싸게 팔아야 돼요. 예. 근데 인터넷 기사를 뒤져보면 예. 농협 하나로마트가 예. 이마트나 롯데마트보다 20에서 40%까지 농산물을 비싸게 판다는 목적의 소비자들한테 양질의 상품을 저렴하게 판매해야 된다는 공적인 가치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는 거고요. 다음 방송에서 우리가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예. 농민들만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니거든요. 농협이 지역 골목 상권에 침투를 해가지고 소상공인들을 다 죽이면서 자기만 산다? 농민들 보호해야 되는 일도 공적인 가치를 해야 되는 일도 안 하면서 네. 소상공인들만 죽이는 네. 그런 결과를 지금 낳고 있는 결과네요. 자 그렇다면 예. 이런 공적 존재라고 좋은 일을 하라고 정부에서 5조 원이나 공짜로 돈을 주고 예. 이런 공적인 가치를 제대로 수행을 하라고 어떤
유통법이나 공정거래법의 이런 어떤 그 규제를 벗어날 수 있도록 네. 굉장한 특혜를 준 겁니다. 네. 근데 그런 어떤 기능을, 공적인 기능을 네. 제대로 수행을 하지 못한다면 네. 일반 기업처럼 그렇죠. 동등하게 규제를 받아야죠. 예, 삼촌이 근데 네. 여러 가지 일들을 지금 한다라고 지금 했지 않습니까? 양판점 스타일로 들어가. 네, 양판전 스타일로. 네.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공적인 가치를 지금 안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그건 누굴 위한 건가요? 지금 농협 하나로마트는 만약에 그 양판점이니 뭐니 이런 것들은 농협 배만 불리려고 지금 하는 그러니까 아까 신경분리를 위해서 네. 네. 5조 지원이 4.7%의 농민을 대변을 하는 거라면 27%의 5배 이상의 네. 소상공인들한테는 네. 25조가 나가야죠. 그러니까 25조가 한 해. 나가야지. 예. 네. 근데 이제 그런 일들 공적인 기능도 못하면서 골목상권만 파괴시키는 일. 근데 농협이라는 그 타이틀, 네. 그 설립 유통 목적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들이 국민들이 참아야 된다. 네. 그래서 저희가 방송한도 상당히 조심스러웠잖아요. 솔직히 네. 준비할 때에 있어서. 근데 이런 부분들은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야겠다. 네. 추상적인 거라면 5군데의 대형마트가 들어가서 거기에 골목상권 PPA가 됐는데 네. 6번째까지 들어와서 근데 양판점까지 연다? 이거 정말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조만간에 결과물을 내겠지만은 그 공문을 다 보내셨잖아요. 각 자치단체. 네. 소장님 저기 정보공개 요청 다 했죠. 정보공개 네. 요청했는데 지금 답변이 안 올 때가 많다면서요. 근데. 아직 안 왔고 네. 지금 정보공개 한지 일주일이 지났는데 이제 접수 받은 데도 있어요. 이제 접수를 받아요. 네. 그만큼 우리들은 누가 건드리지 않겠지 이런 게 크겠네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뭐 몇 군데 통화를 해보면 네. 그러니까는 왜 이렇게 나한테 전화를 하지? 그러니까 나는 그런 농협이니까 우리는 농담을 네, 팔아야 네. 되는데 그런- 근데 실질적으로 그런 일을 안 한 데가 많다면서요. 엄청. 네, 많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 농협이면 전 당연히 우리 농산물을 팔고 또 우리 농산물의 기준을 지킬 줄 알았더니 그 소장님 저기 농협 유통에 이런 그 불합리한 현상에 대한 연구에 대한 이론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네. 그런 이론을 좀 오늘 설명하신다고 해서 네.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이제 목표 합치성 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조직이 가고자 하는 목표와 예. 그 안에 있는 임직원들, 구성원들이 예. 어떤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면서 가게 되면 잘못하다 배가 산으로 올라가는 거고 그렇죠. 이런 현상을 예. 경영학이나 행정학에서는 예. 대리인 이론이라는 말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대리인 이론. 대리인 이론의 결론은 뭐냐면 예. 머슴이 주인을 배반하는 걸 머슴이 주인을 배신하고 자신의 이익을 주인을 배신한다. 네. 주인이 그냥 무슨 정보의 불균형, 그러니까 회사의 경영자는 예. 주주들보다 정보가 많습니다. 예. 그 다음에 감시의 불안전성이 있어요. 감시의 불안전성. 주주들이 감시를 100% 행동을 감시를 못해요. 예. 그런 어떤 환경적인 요인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예. 도덕적으로 개인의 이익을 취하는 그런 현상을 말하는데 예. 이거 정치적으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시죠. 예. 저희들이 예.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은 예. 국민들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막 그럼 뽑았죠. 해갖고 예. 뽑아놨잖아요. 예. 근데 선출직 공무원들이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거 맞습니까? 자기들의 당리당략만 위해서 뛰는 거? 예. 이것도 대리 이론의 똑같은 얘기고요. 예. 또 하나는 예. 우리나라에 전 세계 유일하게 재벌이 존재하는 나라가 우리나라 대한민국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재벌의 문제가 뭐냐면 예. 재벌 총수들이 예. 한 2 내지 3% 지분밖에 안 갖고 있어요. 어떤 예. 경우는 1%대도 갖고 있는 거가 있어요. 예. 이런데 상호 출자를 통해 가지고 회사를 뭐 삼성그룹, 현대그룹 이렇게 그룹을 만들어 놓고 주주들의 이익을 경영자는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서 뛰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예. 재벌 총수 개인의 이익을 취하는 거 예. 또는 지들 식구들 가족들의 이익을 취하는 거 예. 이것도 대리인으로도 아까 왜 예. 머슴이 주인을 주인을 배신하고 배신한다. 자기 이득을 취하는 거. 예. 자 분명히 이런 거는 이제 나타나 있는데 예. 농업협동조합법 1조 예. 농협은 그러니까 농협중앙회나 단위농협은 예. 아까 농협 우리 경제지주도 농협중앙회의 자회사입니다. 예. 그렇다면 농협의 가장 상위에 있는 농업협동조합법 1조의 그 규제를 받아야 돼요. 그 돈은이라는 정부에 돈을 주면서 예. 그러니까 5절에는 돈이 들어오고 주식회사가 설립이 되면 예. 공정거래법의 규제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당시에 언론에 나타난 걸 보면 정부를 작대로 협박을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걸고 소송을 걸어. 나는 공정거래법의 규제를 받지 않겠다. 지금 니네들 이렇게 나오면 나 5조 안 받아. 지주회사 설립도 안 해. 예. 이런 논조로
몽리를 부립니다. 땡깡을 부립니다. 아, 농협 그 정도로 파워가 셉니까? 지금 아까 국정감사 말씀하셨는데 네. 농협을 국정감사장에서 제대로 깐 국회의원이 있나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자기 농산물 팔아주라고 해야 되니까, 지역구는. 그래, 농립, 뭐 그럴 수도 있네. 아까 왜 네. 감시의 불안전성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감시에 불안정. 감시, 그런 것들 농협을 감시해야 될 조직들이 감시를 제대로 못하니까 네. 그 농협에 있는 이임 직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거죠. 그렇구나. 네. 자, 이어서 해주시죠. 네.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 조직을 바탕으로 네. 농업인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네.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네.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리고 이 얘기가 뭐냐면 네. 농가 소득의 안정적인 보장. 그렇죠. 요게- 말은 좋은 말만 다 써져 있네. 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농민들의 불만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자영업자들 불만이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 그러면 이제 와서는 새로운 어떤 접근 방법을 취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좋은 얘기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국감이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헌법으로 뭔가 해결할 방안이 네. 없는 겁니까? 아니면 안 하는 겁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 네. 못하는 거라고 저는 보고요. 못하는 거다. 네. 농협도 감사원에서 감사도 제대로 제가 알기로는 제대로 한 번도 받은 적도 없고 네. 국정감사도 와서 국감도 안 맞습니까? 받긴 받지만 받죠. 네. 받아봤자 네. 국회의원들이 누가 거기를 농협을 상대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논리를 부르겠냐? 네네 그러다 보니까 네. 어떻게 보면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돼 있는 거예요. 권력이. 네. 네. 그래가지고 그럼 이제 이거를 헌법적인 가치 우리나라 최상위법에 있는 헌법에 보면 네. 대한민국 121조에 네. 농민을 보호해야 된다는 경자 유전의 원칙 및 농어민들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 삶의 질 보장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 다음에 네. 그 밑에 123조에는 네. 중소기업 보호 육성 조항이 있어요. 네. 자, 아까 우리 골목상권에 그렇죠. 농협이 네. 하나로마트가 들어가서 네. 동네 슈퍼마켓 옷가게만 망가뜨리는 게 아닙니다, 절대. 그렇죠. 왜 네. 그러냐면 전통시장이 대형마트가 들어오기 전에는 동네에서 콩나물 기르고 두부 만들어서 파는 할머니들은 많습니다, 슈퍼에다가. 많이 있었죠. 농협 대형마트가 들어오면 절대 그 할머니가 만드는 두부 안 삽니다. 근데 그런 애가 있다면서요? 춘천인가? 강릉입니까? 강릉에. 네. 네. 농협 하나로마트 때문에 아예 그냥 전체 시장이 다 초토화됐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하남 얘기하다가 네. 다음 시간에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리려고 얘기 하다가 간단히 끝내주시고 네. 구체적으로 그때 뭐, 해주시면 되죠. 네. 강릉뿐이 아니고 삼척도 지금 작년 12월 달부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기사를 보니까 예. 강릉의 인구가 21만인데 하나로마트만 27개라는 거예요. 하나로마트만? 네. 그게 있을 수 있는 얘기는 그런데. 그러니까 상인들이 뭐 이렇게 기사가 이렇게 났네요. 거기에 대형마트가 또 들어서는 거기 모양이에요. 뭐 전통시장은 하나로. 아예 있을 수가 없겠는데. 전통시장 하나 있는데, 하나 있습니까? 네, 거기 뭐 지금 거기도 난리가 났고요. 뭐 하여튼 뭐 자, 이런 상황에서 뭐. 소상공인의 권익과 네. 중소기업도 피해입니다. 중기업도 피해고. 네. 그리고 농민도 있지만 네. 농민의 인구, 농어민 인구까지 다 합쳐서 네. 4.9%인가 그래요. 네. 소상공인 자영업자 인구 비중이 지금 25%, 5배가 넘어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여태까지 네. 우리 헌법에도 경자 유전의 원칙, 네. 농어민 보호, 네. 2차 산업 보호, 그 말하면 숫자 뭐죠? 산업노동상, 농자 천하지 대본 네. 이랬는데 네. 1차 산업, 농어민의 이익과 지금 분명히 중소상공인들의 이익이 네.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네. 농협만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릴 것이 그러니까요. 아니라 네. 정부나 국회가 어떤 균형점을 잡아가지고 농협의 설립 목표, 존재 가치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네. 이렇게 제도를 좀 바꿔야 되는 게 아닌가. 자, 그래서 농협 회장이 이번에 몇 대인지는 모르겠지만 새로 부임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분 얘기로는 그 디지털 농협을 만들겠다 이랬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디지털 농협이라 돈을 더 쓰겠다는 거예요. 돈을 딴 더 거 쓰겠다니. 없- 네. 아. 지원해달라. 적자가 오고 있으니까 네. 디지털 농협으로 가야 되니 지원해달라. 네. 그 소리입니다. 무슨 뭐 네. 디지털 농협의 계획이 있긴 뭐가 있겠습니까? 자, 정치권에서 이제 제대로 된 판단을 좀 해줘야 되는 시점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소상공인 네. 쪽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네. 이 농협협동조합법에도 네.
목적에 끝에 보면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 그러니까 일하지 농협도 않는다고 발전하면서 그러잖아요. 소농인도 발전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방안을 네. 찾아야 되죠. 근데 왜 우리가 지들만 이제 살려고 농협을 깔려고 하냐고. 방송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이제 균형점을 찾을 수 있는 뭔가 매개체가 필요하다. 저희가 이제 그래서 방송 결정을 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할 건데 제가 보니까 물론 소상공인 입장에서 우리 사무총장님께서는 얘기를 하시지만 저는 이제 전문가적인 의견에서 얘기를 하시고 저는 중간 정도에서 판단을 해보면 문제가 많다 지금 결론은. 네. 그런 문제점을 하나하나 저희가 뜯어 고칠 수 있게끔 네. 조금이나마 저희들이 도움이 됐으면 방송에서 네. 네. 오늘은 1회차 이렇게 하고 네. 2회차에서는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네.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내용 좋네요.